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보장받는지. 세월이 흘러가면 늦습니다. 하루라도 흘러가면 너무너무 늦어요. 왜냐면 보험료는 매일매일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험 최저가로 그리고 보장 크게 알려드리는 보험 톡톡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옆에 정말 아리따고 정말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수학 선생님보다 셈이 빨라서 여러분들 절대 손해 없이 설계를 도와주는 우리 보험 전문가 임수연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보험 해결사 임수연 전문가입니다. 벌써 지금 인사할 때부터 딱 똑소리 나는 그 느낌이 와닿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 깐깐합니다. 어떤 이야기로 우리 시청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들이 보험 궁금증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보장 분석 도와드리러 나갔을 때요. 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시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뭐냐면은 보장 내용을 잘 몰라서 놓치는 보험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놓친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베스트 3 사례를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몰라서 못 받은 보험들을 네, 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다 긁어서 여러분들께 네네. 돌려드리려고 오늘 또 플랜을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보통 실손의료비 보험은 잘 청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병원 갔다 와서 그 영수증으로 바로 청구를 하시는데 잘 몰라서 놓치는 보험금 첫 번째가 그 수술비 보험인데요. 네. 왜냐? 수술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또는 어떤 수술비에 해당이 되는지 몰라서 청구를 놓치거나 네. 아니면 실손의료비 청구를 하면은 그냥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술비를 많이 놓칩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그냥 보험 이렇게 저 이렇게 수술 받았어요. 그냥 내면 알아서 다 체크해 주는 줄 알았는데요. 네,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영수증 체크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질병 분류 코드가 기재가 되고 수술명이 기재된 수술 확인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청구를 해야지만 이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러면 좀 화가 나네요. 네. 아니 가입할 때는 그렇게 알릴 고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네. 보험료 줄 때 이러면 안 되죠.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모르고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보험금들 지금 정말 우리 임수연 전문가님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이야기해 주신다니까 네. 채널 고정하시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또 그러면 몰라서 청구 안 한 보험들 그리고 또 그런 수술들은 주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네, 첫 번째가 바로 내시경 시술인데요. 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수면 상태에서 내시경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위 내시경도 하고 또 대장 내시경도 하는데요. 네. 내시경 하면서 용종 이제 제거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뭔가 이상 소견이 없고 양성 종양일 때는 추가적인 치료가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시술도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금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질병 분류 코드가 K코드 혹은 D코드가 부여가 되는데요. 네. 그럼 어떤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수술비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1종, 2종, 3종, 4종, 5종일 때 각각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종수술비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청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질병수술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 가능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여성분들 네. 부인과 질환 수술 받을 때가 있는데요. 작은 근종, 그다음에 유방 섬유손정, 맘모톱 시술할 경우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D코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그럴 때에는 양성종양 수술비 그리고 부인과 질병 수술비에서도 또 한 번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니 지금 제 옆에 보험사 전문가님이세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러게요. 반의사가 됐네요. 진짜 우리 또 이렇게 저처럼 이게 질병 코드나 이런 부분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또 우리 임수연 전문가님처럼 이런 전문가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임수연 전문가님 찾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또 이렇게 사실 이게 그냥 용종목 뗐으면 뗐고 이렇게 저는 그냥 살짝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네네. 우리 전문가님처럼 얘기 들어보니까 네. 돈을 준다고 하니까 좀 그럼요. 약간 솔깃하거든요. 네. 이렇게 그냥 몰라서 놓치고 가는 보상 사례들도 또 있을까요? 네네. 제가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치조골 이식 수술인데요. 네. 보통 이제 치과 질환 같은 경우는 실손 의료비에서도 좀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보험에서는 또 보장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아 단독 보험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세요. 하지만 그 중에서 임플란트 시술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임플란트 시술하실 때 치조골 이식 수술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이유가 그 원인이 잇몸 질환이고요. 네. 잇몸이 이제 무너졌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치조골이 무너지면은 인공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판을 대고 좀 지난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 인공 치조골 이식 수술도 수술이고요. 오. 예,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신 보험 중에서 어떻게 청구를 하실 수 있냐면은 생명보험사의 수술비 특약 중에서 네. 1종, 2종, 3종 수술비를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거기에 2종 수술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요. 네. 2종 수술이 그 75만 원 가입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4번. 그 수술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회당 반복해서 이제 지급받거든요. 제가 300만 원 보험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우리 임수연 전문가님 안 만났으면 그냥 300만 원 날릴 그쵸. 뻔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임수연 전문가님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수연 전문가님, 근데 또 이게 보험은 계속 많이 알면 할수록 힘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사례 말고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또 이번 사례는 좀 다른 사례인데요. 그 관절염 질환 수술비라고 해서요. 관절 질환 수술, 공주시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우 약간 도가니가 조금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많이 신기 때문에 네. 무지 예반증 수술도 간혹 하세요. 젊은 분들도. 오, 발가락이 약간 이렇게 예, 휘는. 맞아요. 제가 약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수술을 하셔도 됩니다. 아, 도움을 네네네. 믿고. 그리고 또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폐경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또 가장 많이 하는 관절염 수술 중에서 그 인공 관절 수술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비도 청구하고 수술비도 잘 청구하시는데요. 그 외에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추가 청구를 놓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청구가 가능한 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비,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외에요. 이게 관절염 수술이기 때문에요. 보통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특정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뭐 20대 질병 수술비, 뭐 40대 질병 수술비라는 그런 특약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에 관절염 수술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여성 만성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비라는 게 있는데요. 여성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뭐 회사마다 조금 코드가 다를 수는 있지만 관절증이라고 해서 해당이 되고요. 여성 만성질환에는 골다공증, 관절염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는 너무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한도가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여성 만성질병 수술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주는 그런 증권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 만성질환 수술비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그럴 경우는 당연히 인공관절 수술비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질병의유 장애도 해당이 됩니다. 약관에 의해서 30%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요. 2018년 이후에는 20%로 줄어들었지만 질병의유 장애 진단비에서도 또 한 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똑소리 나는 우리 윤선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면 뭔가 수술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만약에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럼 이게 뭐 아까 질병 수술비 이야기도 하셨고 그 여성 만성 질환 그 수술비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저기 그 담보로 다 해서 수술비를 막 그냥 중복으로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네, 수술비는 진단비와 달리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요. 중복이 되고 합산이 되고 반복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보험사의 증권에 여러 개의 수술비가 중복이 된다면 합산이 돼서 지급이 되고요. 네. 뭐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비례 보상이라고 해서 한 보험사에서만 주거나 나눠서 주잖아요. 그죠. 수술비 같은 경우는 보험사별로 그 특약이 있다면 각각 다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 몰랐어요. 제가 맨날 물어볼 때 네. 뭐 그렇지만 이게 비례보상 이렇게만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으면 네. 이거 그냥 놓치고 가시는 분들 그럼요. 너무 아쉽거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중복 수술을 했는데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임수연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려고 저희 보험의결서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그 예전에 그 받았던 그 수술이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시간이 좀 지나도 언제나 그냥 에브리띵 몇십 년 지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제가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네. 보통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2년이 지나면은 청구권이 소멸이 되어서 최근 2년 것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2015년 3월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요.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이내에 수술이나 청구를 못한 게 있다, 보험금 놓친 게 있다, 바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오, 그런데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계속 우리 수술비 네. 못 받으신 분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혹시 수술비 말고도 이렇게 네네. 이 보험금도 자주 놓치시는 사례가 있다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을 드렸는데요. 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요. 특정 상병 통원비라는 특약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네네. 예전 보험에 다 있거든요. 근데 특정 상병이 뭔지 몰라서 청구를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약간 이등병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뭐 장티푸스 콜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상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커가면서 다치거나 뭐 삐끗하고 그러면은 물리치료 기본적으로 뭐 열을 뭐 2주 받을 수 있거든요. 하루당 10,000원, 하루당 20,000원 가는 날수마다 다 합산을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제가 놓친 보험금 청구드렸습니다. 오늘 약간 이제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데 네. 사실 저도 보험을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약간 수술을 받아서 그러셨어요? 약간 나중에 여행 갈 때 써야지 하고 묵혀놓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수술비를 이렇게 왜 이자가 쌓인다고 하잖아요. 저도 막 수술비 나중에 받으면 이자 쌓이고 이런 건 없나요? 이자가 쌓이진 않고요. 약속한 금액 정액 그대로 보상이 되니까요. 3년 넘기지 말고 빨리 청구하세요. 저 약간 더 궁금한 게 있지만 제 궁금증은 좀 잠시 후에 방송 끝나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많이 하시라고 하시겠지만 보험 걱정만큼은 우리 임수연 전문가님처럼 든든한 전문가님이 있어야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주저하지 마시고 02-2000-4949 여러분들을 위한 보험 해결사 저희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길 바랄게요.